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오늘도 산뜻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생방입니다. 네.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날씨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진짜. 네. 지난주 추석 연휴에 더워 죽겠다고 하석 아니냐고 했던 분들이 무슨 추석이 이렇게 덥냐. 네, 오늘 반팔 입고 나오셨다가 춥다고. 오들오들 하시는 맞아요. 분들 봤어요. 여러분도 네. 어떠신가요 오늘? 확실히 비가 오고 난 후에 계절이 진짜 바뀌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비가 또 와도 너무 많이 온 지역들이 있어서 맞아요. 피해 있는 네. 분들 있더라고요. 피해 입은 분들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좀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네. 시장 분위기도 어떻게 좀 확 바뀌는 걸까요? 오늘부터 계절이 좀 바뀌는 사실 걸지. 지난주에 저희가 금요일에 네. 방송할 때 네. BOJ 주목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뭐 별 소식은 없었죠. 동결로 네, 동결이었는데 유지를 했고. 뭐 멘트가 조금 더 뭐 신중하게 뭐 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시장 다 상승이고요. 코스닥도 상승폭 조금씩 더 확대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는 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좀 더 힘차게 힘차게. 여러분들과 시작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NH투자증권 노영래 어드바이저님과 일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한테 또 책 선물을 주시고 아, 네. 맞아요. 인도네시아. 네. 아, 맞습니다. 네. 네네. 잘 읽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써주셔서. 써주셔서라니. 아직 리뷰로 써주시지 않았는데. 책을 써주신 건 저기 네. 노영래 예. 어드바이저님이고. 아니 벌써 두 번째 책을 아, 예. 준비하신다는 네. 약간 얘기가. 좀 본심이 나왔네요. 리뷰 좀 써달라는.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한 소리고요. 네. 리뷰 예. 별 5개 네. 박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어떻게 잘 쉬다 오셨죠? 추석 아, 연휴는? 아예 좀 많이 잘 쉬다 왔고요. 음. 요즘 좀 귀성길이나 이런 게 좀 안 밀리는 것 같아요. 좀 네. 가봤는데. 과거에 비해. 예, 과거에 비해 많이 안 밀고 뭐 산소 갔다 오고 음. 이렇게 하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갔더라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해외 여행이나 이런 수요가 좀 많이 옮겨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뭐 항공주 이야기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좀 트렌드를 좀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PB의 이제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노영래 어드바이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여 네. 방법 먼저 알려드려야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법 1번, 영상 하단 설문 링크 통해 참가 보이시죠? 이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 나는 이메일을 보내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걱정 마시고 방법 2번,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메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종목 얘기도 좋고 뭐 부동산 고민, 채권 고민, 다 좋아요. 국내 주식, 해외 네. 주식 할 것 없이 투자에 대한 고민은 모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뭐 한 종목이든 10종목이든 상관없죠? 오늘은 5개 네. 들어왔는데 네. 5개 보내주시면 좋죠. 음. 근데 2종목, 3종목 혹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내주실 때는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고요. 최대한 좀 고민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네.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네. 분들께는 저희가 고민 상담뿐만 아니라 상품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분들 참여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상담 받아보시면 물론 뭐 다른 사람의 포트 보면서 참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내 포트를 한번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잖아요. 이게 사실 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맞아요. 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나에게 대입시켜야 되는데 네. 내 이야기를 직접 또 전문가들이 해준다. 그렇죠. 이런 네. 것도 소중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 음. 상담받고 상품도 작은 상품이지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닉네임 네. 국장 개구리님입니다. 개구리. 개구리. 국장 개구리. 뭘까요? 국내 증시가 너무 걱정됩니다. 네. 계속 투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주식을 한 지 8년이 되었는데 제가 투자하는 기간은 항상 미국 주식이 수익률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요즘에는 국내 증시를 보기가 좀 힘들고 시장만 보면 회의감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S&P 지수에 투자를 해볼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미국 시장 쏠림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지금을 기회로 비중을 늘려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만 100%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보유한 종목은 첫 번째 S&D입니다. 16,000원에 매수했고요. 식품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대 실적을 보유하며 K푸드,
열풍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편이라 익절을 해야 할지 더 보유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두 번째 M게임 가지고 있습니다. 6,500원에 매수했고요. 약 2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보유한 기간도 길고 손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고민입니다. 세 번째 SJ그룹입니다. 의류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4,800원에 매수했고요. 의류뿐만 아니라 코스메틱, 향 등 다양하게 확장을 하면서 기업의 인지도도 올라갔는데 문제는 제 손실률입니다. 마이너스 50%를 넘긴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숲 가지고 있습니다.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구 아프리카 TV라고 합니다.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수익률도 좋은 편이라 앞으로도 라이브 스트리밍의 인기가 지속된다면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죄송합니다. 띵크웨어 가지고 있습니다. 15,200원에 매수했는데 제가 추구하는 주식 투자는 조금 다른 종목입니다. 최근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저평가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사실 제가 5종목 고민 상담 신청을 했지만 가장 큰 고민은 국내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비컷 영향의 9월 징크스도 깨졌다고 하는데 국내 증시는 왜 그럴까요? 이 종목과 함께 앞으로 국장 전망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국장 개구리님. 왜 개구리님일까요? 네. 국장 개구리. 점프를 하려고 하시겠죠 이제? 아,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점프.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겨울잠을 자고 일어났다. 해석이 괜찮잖아요. 상당히 괜찮네요. 이렇게 옴치러 들고 있다가 엄청 멀리 튀는. 근데 개구리처럼.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네. 좀 두 발짝 후퇴를 또 할 수도 그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래서 일단 국장 개구리님이 국내 증시가 너무 걱정이라고 하시면서 현재 100% 국내 주식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5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어드바이저님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약간 고수의 향기가 그래요? 느껴지는. 그래요? 네, 이게 왜냐하면 다 종목들이 다 뭐랄까 좀 안 알려진 종목도 있긴 한데 네. 그 보면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나 뭐 ROE나 이런 것들 다 괜찮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보유 기간이 2년, 3년 그리고 들어간 자리가 좀 굉장히 좋다. 네, 그런 게 느껴져서 네, 전반적으로는 네, 제가 할 말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네. 8년 전반적으로 정도 주식하신 지 되셨는데 고수의 향기가 난다. 전반적으로는 뭐 괜찮다. 근데 어드바이저님이 또 게임에도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신데 예, 그렇죠. 여기 게임주도 오늘 M게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 뭐 이런 부분도 좀 상담을 네. 해주시고 근데 우리 개구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재무 씨의 꿈보다 해몽이 굉장히 좋았다고 우물한 개구리 패러디 아니냐. 국장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우물한 개구리냐. 네, 네. 그리고 단띵님께서는 개 구리다는 뜻 아닌가요?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좋습니다. 네. 그래요. 개구리님, 국장 개구리님의 고민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네. 하나하나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고민 한번 띄워주시죠. 네. K푸드 수혜받고 있는 S&D 익절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보유할까요? 게임주 전망 모르겠습니다. M게임 어떻게 할까요? SJ그룹 사업 확장의 인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앞으로 괜찮을까요? 숲 전망 알려주세요. 그리고 팅크웨어 실적은 좋은데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됐을까요? 국장 개구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S&D입니다. 실적이 좋고요. 일단은 S&D 하면은 K푸드 식품 기업으로 알고 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덩달아 수익률이 좋은 편이라 익절을 해야 할까 아니면 더 보유를 해야 할까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수익률은 100%가 넘어갔어요. 지금 16,000원에 매수하셔서 34,000원이 넘었으니까. 어우 좋다. 네. 비중도 50%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전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때 고점에도 안 파시고 아직까지도 갖고 네. 계신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아, 생각이 대단하다.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S&D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 얻기 때문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 S&D와 그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은 삼양식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좀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같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그 S&D는 저는 그 결론적으로 좀 보유하고 지금 약간 좀 눌렸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그
인플루언서 사진 보시면 이제 카디비라는 이제 미국 유명 오, 가수거든요. 네. 예. 아마 연예 쪽에 종사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분이 그러니까 누구네 제품은 그 거액의 광고 모델을 써서 돈 주고 데려와서 광고를 찍는데 광고를 사실 안 보잖아요. 누가 봐요. 근데 그렇죠. 누구네 제품은 또 공짜로 글로벌 탑급 인플루언서 이거 맛있어요. 요리하는 모습 뭐 3분짜리로 해주고 좋아요 바이럴 다 넘겨주고 굉장히 좋단 말이죠. 오히려 저런 게 예. 글로벌 스타들 사이에서 그렇죠. 챌린지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불닭을 먹는다. 우리 매운 거. BTS도 네네. 자기의 어떤 요리법을 공유를 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삼양식품 입장에서 보면은 돈도 안 드는데 오히려 이런 그 글로벌 탑급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내 거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그러니까, 땡큐네.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액 성장률이라든지 확연히 다른 라면 업체보다 다르고요. 그리고 S&D가 이 삼양식품 쪽에 이제 직결적으로 이제 핵심 원료가 들어가는 소스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무차입 경영이라든지 뭐 배당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살짝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지금 익절이냐 보유냐인데 오히려 추가 매수. 더 매수를 예. 해도 좋을 예. 것 같다라는 의견을 근데 사실 주셨네요.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예.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월간 데이터를 제가 잘 보진 않는데 이거는 좀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보는 꺾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보유. 계속 보유하셔도 예. 혹은 추가 매수까지 예. 네, 의견을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실 굉장히 좋았던 시장을 예. 이겼던 이 섹터 중에 하나가 맞아요. 이 수출 예. 관련된 우리 K푸드잖아요. 근데 예. 최근 들어서는 사실 약간 주가 측면에서는 주춤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거 제가 네. 개인적인 네. 제 투자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저 S&D는 아니고 그 제가 삼양식품을 예전에 가진 적 있어요. 어. 그 제가 별명이 그러니까 이 종목을 너무 좋아했어요.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을. 아, 그래서 예전에? 네. 뭐 별명이 너는 맨날 삼양식품 얘기만 하냐. 어. 노삼양 뭐 이러고 그랬는데 진짜 아니 근데 제가 이거 가진 타이밍이 2020년도에서 2022년도 상반기까지.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그때는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그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계속 좋아진 시기였는데 그때 테슬라, 에코프로비엠 날아가는데 얘는 그대로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걸 못 참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짝 눌려왔으면은 네. 제 경험상 저는 좀 인내심이 많이 부족했고요. 어. 그 지금까지 뭐 2년 넘게 보유하시고 계시면은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판단하시면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중이 50%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서 더 조금 더 늘려라? 늘려도 괜찮을까라는 또 질문들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 잘하는 종목 사셔야지 안 오르는 종목 사면 아, 네. 잘하는 종목 뭐 네. 사셔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그만큼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일 것 같고요. 지금 요 종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의견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요. 이런 활발한 토의가 예. 또 장점이 아닐까. 좋습니다. 저희의 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게임 한번 가볼까요? M게임. 드디어 나왔습니다. 2년 음.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최근 게임주 흐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어드바이저님이 게임을 상당히 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시고 예. 네, 많이 아시잖아요. 그게 M 게임은 사실 제가 그러니까 익숙한 장르는 아니긴 하거든요. 네. 조금 더 올드한 IP이고 그리고 M 게임을 보니까 좀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돼요. 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뭐 열혈 강호 온라인 그 제가 아주 한 20년 뭐 10년 뭐 이렇게 그 좀 예전에 좀 약간 좀 유행했던 그런 IP잖아요. 그런 좀 약간 올드해 보일 수 있는 IP지만 해외 매출이 좀 실적 성장도 잘 나오고 오히려 좀 괜찮은 좀 저PR에다가 고 ROE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의문인 거지. 그러니까 약간 좀 이거를 볼 때 숫자는 나쁘지 않은데 이거가 더 가려면 어떤 스토리가 더 붙어야 되나?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있어요. 어떤 뭐 스토리가 붙어가지고 총매가 붙으면은 좀 더 잘 갈 것 같은데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뭐 잘 아시고 계시면은 일단 뭐 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 네.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보유하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오는 흐름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이슈가 좀 있는 건가요? 뭐 유의미한 그건 아니고. 그건 제가 잘 못 찾았어요. 뭐 제가 네. 모르는 게 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최근에 게임주 전반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 업황을 봤을 네. 때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게임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목받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트리플 A급,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고사양의 좀 이제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되고 좀 기술력이 받쳐주는, 그리고 스토리도 이제 탄탄한 네. 그런 게임이 이제 잘 가고, 예를 들어 뭐 시프트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크래프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가고, 상대적으로 기존 뭐랄까 좀 경쟁적으로 뭐랄까 좀 그 현금 결제를 좀 유도하는 모바일성이나 그런 비중이 높은 뭐 NC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그래요. 그 글로벌리 봐서도 예, 그렇고요. 우리나라 K 어떤 예. 게임주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좀 짧게나마 봤을 때. 짧게나마 일단은 좀 펄어비스가 내년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으면은 네,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펄어비스 다음 후속타가 좀 마땅치는 않아요. 뭐 크래프톤은 그냥 워낙 이제 좀 기존 거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넥슨 게임즈는 퍼스트 디센던트가 좀 많이 꺾였더라고요. 예, 저도 그 예전에 하다가 지금 좀 안 하기 시작해서 예, 좀 약간 롱런할 수 있는 좀 컨텐츠, 예, 그런 것들이 좀 후속타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시프트업도 그렇고, 네,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이 같습니다. 전반적인 뉴스 플로우하고 좀 같이 보면은 중국에서 신게임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인기가 많다면서요. 아, 그쵸. 그 50이라고. 네. 예, 일단 그 중국이 진짜 굉장히 IP의 보고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국지, 서유기 그렇죠. 이런 약간 스토리 많이 들어가고. 예, 그런 글로벌 대작 IP를 보유한 국가인데, 이제는 기술력하고 스토리도 진짜 완전 탄탄하고. 예, 이거는 그러니까 맨날 그 조금, 그러니까 좀 현금 결제만 유도하고 그런 게임만 나왔던 어떤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약간 스토리도 좋고, 그리고 게임 몰입도도 좋고, 예, 후속적으로 뭐 DLC라 해가지고 이런 걸 또 옵션으로 받아서 그 팔면은 더 매출도 나올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중국 게임사들에서 예, 이번에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에스크님도 중국 게임이 너무 세다는 의견을 또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나라 게임이 또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에 좀 자극을 받아서 아, 예. 좀 조금 더 올라가야죠.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랬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네, 그 그런 미국이나 생각이, 네. 유럽 게임사가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게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좀 퇴보한 측면이 있거든요. 과거 몇 년 대비해서. 근데 이게 MMORPG라는 게 있고 뭐 아, 콘솔 그쵸. 뭐 이런 게 있고 이게 다 예. 좀 나뉘잖아요. 나뉘죠. 이게 예. 트렌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MMORPG는 이제 좀 연령층이 좀 높으신 40, 50대 분들로 알고 있고요. 오. 그런 분들은 이제 소수이긴 하지만 한번 쏟아붓는 현금 결제가 이제 쏟아붓는 이제 맞네요. 충탄이 좀 다르다 보니까. 다르겠네. 예.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가볍게 그냥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뭐 카카오 게임즈나 뭐 그런 거를 잘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좀 프리미엄을 주던 시대에서 이제는 정말 좀 재미있는 게임의 본질을 좀 잘 만들 수 있는 게임사들한테 프리미엄이 붙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M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짚고 가면 결론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보유. 보유. 맞습니다. 보유 네, 나쁘진 의견. 않아 네. 보인다. 나쁘진 않아 보인다. 지금 한 10% 정도 손실 중인데 네. 이쯤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다음 종목 가볼까요? SJ그룹입니다. 네. 비중 10%고 14,800원대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60%. 아. 가장 좀 힘든 이게 느낌이에요. 지금 제일 네. 의류기업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캥거루 그림 있는 칸골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SJ그룹이고요. 최근에는 또 코스메틱 향 사업까지 진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딱 들었을 때 요즘 MZ 세대들이 특히나 이뭐 꾸미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종목 예. 느낌 확 나거든요.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료 네. 보면서 그 최근 이제 좀 그 의류업체들 볼 때는 재고 자산도 봐야 되고 매출액도 봐야 되고 뭐 그런 그 매출액하고 재고 자산을 좀 보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21년, 22년까지는 이제 좋아하는데 2023년 이게 매출액 성장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둔화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ROE가 팍 꺾였잖아요. 그리고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이 늘어나는 속도 대비해가지고 재고 자산이 더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재고 자산 회전율이 계속 그 연도가 되면 될수록 회전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실 의류업체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재고는 죄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의류업체에서. 예. 네. 왜냐하면은 이게 유행이 지나면은 더 그 헐값에 팔아야 되고 이거 그렇죠. 재고 처리하고 이런 것도 다 비용이고 창고 그 다 비용인데. 아, 보관도 비용이네. 그러니까 이게 네.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재고가 안 돌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이제 매출액은 회복이 된 상황은 아니고요. 그 적정하게 그냥 좀 유지 보합 상태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좀 재고 자산을 좀 줄이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매출액이 조금만 더 반등이 온다면은 주가에도 반등이 오지 않을까. 예, 그 좀 3분기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결론은 여기서 좀 매도를 하면 좀 아까운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반전에,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줄었으니까 반전의 계기가 될지 말지는 좀 판단을 해볼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는 어떤 좀 기다려 보면 예. 이게 이제 튀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계속 예, 안 좋을 그렇죠. 수도 예. 있는데 사실 지금 손실이 좀 크기 때문에 60% 예. 마이너스. 네. 그렇죠. 이게 손절 팔려면은 라인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팔려면 네. 근데 지금 팔긴 늦은 것 같고요. 예. 손절 계속 보유한 만큼 그냥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게 아. 뭐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좀 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보유하고 3분기 데이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6,000원대니까 일단은 여기서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그나마 의류 비중이 10%. 사업이 네. 예전 기억으로는 참 우리가 예. 친구들끼리 놀러 가서 옷 사러 간다, 그렇죠. 쇼핑하러 간다 네. 이런 기억이었는데 맨 집에서만 이렇게 뭐 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예.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기가 침체된다는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는 그 의류가요. 그 예를 들어 의류 중에서 갑자기 주가가 팍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그걸 보여줬던 경우가 FNF. FNF. 해외 수출이 이제 팍 치고 올라왔잖아요. 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올라오고 있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약간 그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게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고 그 잭스믹스 레깅스 하는 회사거든요. 맞아요. 그게 네. 이제 일본 대만에서 잘 되고 그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현지 한 5위권 안에 드는 그 현지 유통사랑 협업을 해서 중국 쪽에 그 좀 잘 되고 있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거기서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날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SJ 그룹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내수. 그리고 또 이제 안 되니까 코스메틱 사업을 건드린 건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신사업으로 좀 뭔가를 보여주면은 주가에서 좀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날씨 최근에 보고 이 의류 사업의 전략도 좀 달라지나 이런 생각도 혼자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전략? 여름이 굉장히 길고 네. 겨울이 엄청 길고 그렇죠. 봄, 가을이 예. 이제 짧다 보니까 어. 신상품, 가을 상품 내놓으려던 분들이 맞아.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실까 뭐 이런 생각도 네. 좀 들고 가을 신상을 잘 소비자들도 안 사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사실 해보게는 되더라고요. 8월 네. 한 중순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가을 신상 라인 그렇죠. 나오면서 여름 상품 세일해요 했는데 근데 여름이 안 날씨를 끝나. 보니까 저기 가을 그러니까요. 아직 나오면 안 네.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부분도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숲입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사벽이 변경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 주가를 한번 볼게요. 네. 일단 현재 10만 1,500원대 있는데 101,500원. 71,000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이것도 수익률 괜찮습니다. 플러스 이 시점에서 40% 정도.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저점을 잘 골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수의 또 네. 겁니다. 네. 이게 그 숲이란 기업에 대해서 그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그 최근에 트위치라고 이제 글로벌 그 아마존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아프리카 TV였던 데가 이제 숲으로 바꾸면서 이제 이미지 쇄신을 좀 이제 시도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위치라는 이제 그 글로벌 플랫폼사가 나간 자리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네이버의 치지직. 치지직, 그렇죠. 치지직인데 지금 치지직이 처음에는 이제 좀 잘 나가나 싶었는데 자꾸 이제 그 숲에서 그 크리에이터들을 좀 많이 좀 데려오는 상황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예, 그렇죠. 영입을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숲이 그 6월에서 그
이제 그 월간 활성사 월간 사용자 활성사 수 그걸 보면은 7월에 이제 그 네이버의 치지직과 이제 그 약간 좀 반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좋은 상황이고요. 그 생각보다 네이버 치지직 플랫폼으로 그 이동하는 이제 좀 크리에이터나 좀 그런 많지는 않아요. 다만 좀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 있는 게 이게 매번 나왔던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숲에서 활동 중인 그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BJ라고 하죠. 들의 일부가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이런 좀 노이즈가 나오면 나올수록 조금 이제 그 이미지 쇄신에 대해서 조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 과제인데, 근데 이게 그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무섭게 이제 쭉 오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 이제 그 유동성 랠리 했을 때 엄청나게 좀 쭉 올라갔었는데 그 이유를 좀 뭔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그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플랫폼의 이게 수익 매출이 이제 별풍선이라는 그 후원에 나오는 그렇죠. 그 이제 30%를 이제 네. 수수료로 수취해가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손들이 이제 그 대량으로 이제 크리에이터들에게 이제 그 후원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면서 성장을 잘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그럼 유동성이 많이 풀려나면은 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이제 큰 손들이 더 후원을 더 많이 할 여지가 별풍을 더 많이 쏘는구나.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장에서 좀 아프리카 TV나 이런 거는 좀 봐야 되거든요. 아직 시작은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유를 좀 길게 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 매도할 기회는 조금 놓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좀 금리 내려가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이제 벼락 부자들이 많이 탄생하면은 이게 수혜줍니다. 그런 관점으로 또 별풍을. 근데 이 회사의 매출의 한 80% 정도가 예. 별풍으로 인한 수익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해자가 있어요. 왜냐면은 해외에 뭐 여러 이제 이런 비슷한 플랫폼들이 네. 우리나라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후원을 하면은 반응을 해주는 그런 거가 이제 좀 그런 걸 보고 하는 건데, 외국 플랫폼들은 못 들어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까요? 저도 별풍 쏴주시면 어디로? 춤을. 어머? 자, 마지막 띵크웨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 국장개구리님께서 투자하는 주식 투자와는 좀 다른 결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일단은 전자제품 관련주인데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굉장히 대표적인 거죠. 블랙박스 다양한 IT 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저평가의 이유가 있나요? 라는 궁금증을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 같은 이제 PB들이 이제 안 보는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직업 특성상 좀 호흡이 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좀 짧게 봐야 될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좀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을 이제 어드바이징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약간 좀 실적이 성장하고 그렇긴 하지만 아이템이 그렇게 뭐 설명했는데 뭐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이러면은 잘 안 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그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좀 많이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글쎄,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좀 그런 컨셉이라면은 그냥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관련 내용들을 좀 보니까 블랙박스를 개발을 하는데 그것도 잘 나가는데 블랙박스하고 이 차량하고 결합된 AI 시스템을 또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반 소비자로서는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지금 테마가 완전 다 죽었잖아요. 그 관련 주들 뭐 몇 가지 있어요. 퓨런티어는 요즘 올랐구나. 그러니까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테마가 지금 완전히 죽은 상황인데 결국에 조금 팅크웨어까지도 안 가거든요. 지금 그 자율주행 관심 테마주에. 그래서 그거가 좀 수혜를 받으려면 조금
시간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마지막에 이게 진짜 고민입니다 진짜 라고 고민은 해주신 이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이 닉네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장개구리님 국내 증시가 너무 답답하신 거죠. 그렇죠. 네, 뭐 국장개구리님의 마음만은 아닐 텐데 앞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과연 이거 예. 계속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어도 되냐 뭐 이런 답답함도 있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요. 네. 이거 잘못 말하면 제가 그 좀 나락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주말 동안 진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예. 그리고 또 진짜 고민이 이거라고 하시니까 예 근데 앞부분에 제가 좀 많이 얘기를 드렸네요. 네네. 근데 진짜 주말 동안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요즘 흑백 요리사라고 넷플릭스에 혹시 보시나요? 너무 좋아해요. 알아요. 아 그거 네. 진짜 재밌어요. 내일 그게, 또 예. 나오죠? 화요일만 화요일. 나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4화까지 나왔는데 그래요. 지금 보고 맞아요. 있는데 네. 아, 표정이 확 밝아지네. 아 제가 노는 거 좋아해서. 아 추석 때 할 게 없더라고. 그것밖에 네. 안 봤어요. 나도.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뭐 옛날에 뭐 나이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뭐 슬램덩크 느낌도 나고 뭐 원피스라든지 뭐 그런 소년 만화 느낌 나잖아요. 정말 뭐랄까 그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 최정상에 이르는 약간 그런 이제 고수들과 이제 대결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맞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재미 중의 요소가 뭐냐면은 공정이잖아요. 공정. 그 심지어 보면 그 백종원이랑 그 안 셰프들 보면은 아예 눈 가리고 누가 이거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게 아예 그냥 침묵지를 못하게 그냥 원천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야말로 블라인드. 예, 네. 완전 블라인드로 네.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렇게까지 해야지 공정하게 이제 참여자들이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국장으로 국내 넘어가서 시장으로 보면 가면 네. 네. 이제 저는 모르겠고요.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모든 뭐 주주들에게 좀 공정하게 그러니까 대해줄 수 있는 미국 증시나 이런 쪽으로 좀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그게 좀 어느 정도는 좀 고려해 보야 할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좀 소나기를 피하고 미국 증시로 좀 옮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금투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좀 대국민적으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이슈화가 된 거는 그렇죠.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변화의 첫걸음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거대한 변화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변화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 번은 좀 소나기를 피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소나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한국 증시가 이제 네. 코스피 PBR로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평가인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보면은 이제 뭐 주주 환원율이 뭐 다른 증시에 비해서 살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요리로 비유하자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참가자들에게만 그 특별하게 뭐 다른 식재료를 준다든지, 그 딴 참가자들은 100분인데 얘는 200분 주어진다든지 그 재료나 이런 거 안 환경, 하잖아요. 예. 운동장이 정보.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참여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이제 모든 참여자들이 공정한 이제 시작을 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공정의 문제에 예, 그렇죠. 대해서 공정.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요리에 비유해 주시니까 네. 확실히 저 지금 빠져 있네요. 거기 흑백 요리. 그럼 저 하나 네. 물어볼게요. 네. 지금 그 소나기 피해가지고 잠깐 예. 미국장 갔다 오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장도 그렇고 특별한 주도주가 안 보인다 요즘은. 아니 그리고 사실 다 팔고 가자니 그 사이에 또 저점 뭐 그럴까 이렇게 봐. 오르면 예. 어떡해요? 뭐 이런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중에서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약간 한국 주식인데 미국 주식 같은 느낌이 드는 좀 몇 가지 주식이 있어요. 그런 테마랑
뭐 그런 걸로 좀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섹터로만 보면 뭐예요, 그런 게? 섹터로만 보면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음식료 중인데 이제 뭐 그런 수출이 많이 일어나는 네. 것도 그렇고 네. 아니면은 뭐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 예,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아니면은 정말 뭐 우리나라로 이제 관광을 많이 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좀 K 컨텐츠를 조금 유의미하게 좀 이제 살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좀 매출이 나오는 그런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예, 예. 집중을 해보자. 국내 시장에서는 네.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미국 시장에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세요? 똑같은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조금 전체적인 승률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 증시가 좀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승률 관점. 승률 예. 관점에서 알겠습니다. 본다면 네. 알겠습니다. 국장 개구리님을 우물에서 꺼내는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게요. 오늘 또 우리 노영래 어드바이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네. 늘 좋은 말씀해주시고. 아, 고민을 많이 하신 티가 네. 나는데 제 주말 동안에 이 말씀을 정리를 어떻게 할까 얼마나 또 고민을 예. 하셨어요. 아, 네. 고민 드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자극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융회사 직원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전 투자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사연을 내주셨는지 생각도 들어가지고 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깊은 고민 끝에 나오는 네. 답 또 전달해 주시고요. 노영래 어드바이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현재 코스닥이 더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1%대 빨간불 그러네요. 켜고 있고요. 코스피는 강보합권 머물고 있는 상황 전해드리면서 네. 아침엔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주 연구위원 먼저 모셔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의 리서치 본부에서 미국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조연주 연구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침마다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면은 네. 항상 이제 미국 관련 얘기할 때 맞아요. 우리 조연주 위원님께서 많이 좀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미국 전문가, 저만 알고 있었나요, 그거를? 나가는 건 맞잖아요. 네, 맞아요. 나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깜짝 놀래 다른 분인 줄 그러니까, 알았네. 자, 그래서 오늘도 실제로 네. 뵈니까 아, 네. 너무 영광이- 반갑다. 영광이고. 그러니까 자 미국 전략 얘기할 때 최근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로요? 미국 대선. 맞아요. 네. 미국 대선이지만 뭐 그냥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누가 이슈고. 되냐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11월인데 사실은 올해 시작하기 전부터 2024년은 선거에 해당. 선거에 해당. 뭐 이런 이슈가 뭐 거의 주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세계 이슈인데 네. 지금 일단 동향을 먼저 짚어주세요. 그렇죠. 네. 지금 동향이 너무 왔다 갔다를 많이 아, 그래요? 해가지고 뭐 누가 우위에 있다 할 것 없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토론회 직후에는 이제 해리스가 정말 올라왔죠. 우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추석 연휴 동안 또 피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총격 사건. 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약간 지지율이 주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좀 경합주에서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대선 후보별 정책 이야기를 좀 안 그럼요. 해볼 수 없을 네. 것 같아요. 트럼프 대 해리스, 해리스 대 트럼프. 사실 뭐 해리스 전에는 바이든 대 트럼프였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의 바이든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해리스는 거기서 조금 더 트는 느낌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경제 정책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지금 경제 정책이 아마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대선의 결과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 정책을 누가
더 많이 잘 하느냐 이 차이인데 제가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 같이 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해리스가 아무래도 조금 지지율에서 한 1%포인트에서 4%포인트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를 먼저 보자면은 실질적으로 바이든과 굉장히 비슷한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다른 점을 좀 손꼽아 본다면은 네. 이 부의 재분배에서 물가를 좀 낮추는 방향들을 좀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이 정책들은 대부분 이제 바이든이 하고자 하는 뭐 부자 증세, 규제 강화, 뭐 투자 확대 이런 건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후 협약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물가 정책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식료품 가격을 좀 낮추겠다. 그리고 임대료 가격을 낮추겠다. 네. 그리고 약값을 낮추겠다. 그리고 감세를 해주겠다라는 이 네 가지가 조금 바이든 때와는 좀 다른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조금 맥락은 비슷해요. 왜냐면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방식을 보시면 다 기업 규제입니다. 식료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대형 음식료 기업들, 유통기업들의 마진을 회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약값을 낮추기 위해서 제약기업들의 마진이나 아니면 가격의 상한 제도를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대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 지출 바이든 많이 했었죠. 투자 지출을 해서 주택 공급량을 300만 호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감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바이든이 계속 주장했었던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네. 그리고 조금 저소득층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 정책을 좀 펼쳐서 맥락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맥락은 비슷한데 좀 구체화가 된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이어봤지만 조금 더 뭐 변형되거나 구체화된 측면이 있고 트럼프가 된다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될 맞아요.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현재 지금 경제만 봤을 때는 물가가 너무나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게 좀 잡혀가는 상황. 연준도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약간은 불안불안함이 좀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경제 정책을 이제 틀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두 후보 중에 누가 된다. 이거에 따른 변화가 있을까요? 어디에 좀 네, 주안점을 둘까요? 굉장히 다르죠. 네. 아무래도 두 후보자의 정책이 네. 정말 극과 극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 정책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네. 그에 따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렇겠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보면 제가 조금 차트로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트럼프는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이제 성장을 우선시 여기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자들 그리고 기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생산과 투자로 증가가 되고 이로 인해서 내수 활성화, 소비 증가, 그래서 가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이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돈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요. 또 투자를 확대해줍니다. 그러면 가게들의 소득이 먼저 증가하겠죠. 그럼 가게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는 어떻게 말하면 분수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책이 굉장히 상반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이 되면 일단은 기업 그리고 조금은 부유층들이 먼저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리스가 되면은 조금은 먼저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중상층, 중하층 정도가 먼저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따른 누가 더 경제에 효과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경제 정책에 따라서 뭐 굉장히 다른데 네. 과거 흐름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자 그리고 고용 증가율만 놓고 보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조금은 이 민주당 중심에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파란색이 이제 민주당이고요. 이 그레이가 이제 공화당인데 네. 이제 그레이 쪽이 조금 더 경제 성장률 숫자로 봤을 땐 좀 더 낮고요. 고용 증가율도 좀 더 낮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부가 돈을 써서 경제를 활성화시킨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살리겠다, 뭐 소비도 증가시키겠다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그 방법을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뭐 요거에 따라서 지금 확연한 차이를 좀 보인다라는 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또 투자자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수혜주는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되고 같거든요. 나서도, 네. 되고 나서도 네. 마찬가지인데 수혜자산군하고 산업이 지금 어디가 들썩들썩하고 있는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연구원님? 네, 완전히 좀 다른데요. 일단 뭐 경제 정책에 대한 영향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누가 되든 경제 정책 같은 경우는 두 후보자 모두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왜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감세를 하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지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미국 재정 적자가 뭐 GDP의 5%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오고는 있지만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부 부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 그렇죠. 적자는 늘어났고 부채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가 되면은 둘 다 대규모 지출과 감세로 인해서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방 압력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경제의 금리 그리고 물가를 좀 더 낮추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뭐 규제 강화 얘기도 있고 뭐 유가를 낮추겠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금리와 물가를 낮추려면 부채를 좀 덜 찍어야 되고 조금 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갈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갈릴 경우에는 조금은 저희가 생각했던 이런 지출 증가가 되는 대규모 감세라던가 대규모 지출이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가 갈렸을 때 시장이 좀 더 환호할 수 있다.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물가가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후보자 누가 되든 만약에 블루 웨이브가 되거나 아니면 레드 웨이브가 되면은 증권 시장에는 금융 시장에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왜냐면 물가라던가 금리에 대한 상방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수혜주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좀 차트로 네네. 정리를 해놨어요. 아무래도 기상도로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어딘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은 투자 지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출을 많이 하는 데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느 쪽에 지출을 많이 하냐? 바로 신재생 에너지, 기후 변화에 일단 제일 먼저 지출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공급량 늘리는 부분. 그래서 건설이라던가 기계 쪽 많이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좀 수혜주로 뽑는 데는 보안 쪽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보안이라든가 AI 기술 관련해서 보안을 강화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은 밋밋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디어 엔터, 반도체, 헬스케어 헬스케어까지. 이런 쪽은 조금은 나쁘지도 않고 크게 좋지도 않은 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나쁘다, 좀 셀해야 되는, 매도해야 되는 포지션은 아무래도 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 음식료 유통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금융도 규제를 좀 합니다. 그래서 금융도 안 좋고요. 전통 에너지 당연히 안 좋겠죠.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전통 에너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도 이제 망 중립성이라는 부분을 도입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통신 기업들의 트래픽 수수료나 플랫폼을 좀 차별화돼서 돈을 받는 그런 부분을 못 하게 됩니다. 자율화가 없어지게 돼서 이런 쪽은 좀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참 판단이 어려운데 어떻게 어쨌든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어쨌든 예. 이 유권자 입장에서 혹은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이 전 세계가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지금 볼 거는 사실 토론회밖에 없는데 맞아요. 토론회를 하자. 아니다 너무 늦었다. 못한다. 음. 그리고 지금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토론회는 안 하는데 뭐 CBS 60분 연속 출연을 맞아요. 검토한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는 지금 나오더라고요. 네. 앞으로 흐름은 뭐 어떻게 보세요? 네, 앞으로는 네.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토론회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좀 늦은 네. 것 같고 또 트럼프가 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고 1차 토론회 해리스와 트럼프의 1차 토론회에서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또 이걸 주최하는 방송국이 ABC이기 때문에 조금은 민주당 성향의 방송국이라서 더더욱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10월 1일에 예정된 부통령 토론회. 여기가 원래는 관심이 없었어요. 부통령 그러니까요. 토론회 시청률이 낮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토론회가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통령 토론회가 아마 시청률이 역대 최고치일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는 살짝
벤스가 좀 언변이 좋아요. JD 벤스, 트럼프의 부통령. 그래서 조금 더 트럼프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1차 토론회 때는 아무래도 해리스가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JD 벤스가 좀 더 잘하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도 왈츠, 이제 해리스의 부통령이 잘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해리스로 굳혀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팽팽하다 보니까 대통령 네, 토론회까지도 맞아요. 네. 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게 사실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팽팽하면은 이게 이런 말 써도 되나? 흥행 측면에서는 끝까지 굉장히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끝까지. 그런 좋죠. 상황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 네. 이 최근에 있었던 금리 네. 인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네. 것 같은데 트럼프는 비컷다는 걸 보고 이거 정치적인 술수다, 정치행위다라고 표현을 했고 해리스는 환영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것만 봐도 누구한테 유리할지는 전 나와 있다고 봐요. 네. 바이든 행정부한테 좀 유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이어받는 해리스가 더 유리하겠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 미국 대선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계속 공개적으로 파월 의장을 교체하겠다, 연임을 안 하겠다, 뭐 교체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그렇고 이제 옐런 재무부 장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의 미국 경기를 굉장히 잘 살리려고 또 지금의 주식 시장을 좀 더 부양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리스한테 유리한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추석 기간 동안 발표됐던 미국 산업 생산이라던가 아니면 소매 지표 그리고 제조업 지표만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표였는데도 불구하고 비컷을 단행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좀 경기 침체를 겨냥한 그런 컷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상화 또는 보험성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당연히 해리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 좀 더 이로울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금리의 흐름은 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는 좀 낮아지는 흐름이 맞는데 이게 이제 누가 되느냐 그리고 블루웨이브냐 레드웨이브냐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하는데 이 인하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 정책이라는 거를 대규모로 시행하고 또 감세 정책이라는 거를 시행하기 때문에 물가가 또 상방 압력을 받게 되고요. 또 부채도 더 많이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려면 물가가 둔화되는 거를 봐야지 금리를 인하시키는데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리다 또는 다시 3%대로 올라간다 이러면은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대규모 투자 지출을 한다. 근데 부자 증세는 못 해요. 그러면 또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는 이제 하락하는 구조가 맞는데 결국에는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금리가 뭐 저희가 예정한 대로 인하를 되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해리스든 트럼프든 누구 하나든 정책이 하나로 쏠리면 안 된다. 의회가 갈라졌을 때는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점진적 금리 인하 그리고 점진적 물가 둔화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려면은 의회가 갈라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연준도 계속 고용을 강조하는데 그렇죠. 고용이 너무 뜨거울 땐 뜨겁다고 또 지금은 너무 빨리 식을까봐 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변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민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근데 이게 우리 중요한 이 후보의 정책 중에 이민 정책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고용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제 네. 두 후보자의 고용 정책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11페이지 제가 네.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데이 원 첫날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민자 유입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국경을 폐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보시면 여기 왼쪽 차트인데요. 2020년 코로나 때 국경 폐쇄하면서 불법 이민자 수 유입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야. 정도로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이 이때와 똑같은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트럼프는. 그래서 데이 원 때 이때와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일단 국경을 폐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그게 고지고대로 시행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용은 다시 뜨거워지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민자 유입이 줄고 공급이 줄기 때문에
필요한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 시장은 다시 뜨거워지고 오히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실업률은 다시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실업률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실업률 낮아지고 고용시장 뜨거워지고 오히려 경기가 더 좋아지겠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또 있죠. 이민자 수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임금이 확 튀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확 튀게 되면은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오게 네. 되겠죠. 인플레이션, 그래서 네. 결국에는 실업률은 낮아질 수가 있겠지만 물가가 튀고 임금이 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시 또 경기나 고용은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에 너무 환호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민 정책이 이제 트럼프랑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로 이민자들을 조금 유입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장표가 없는데 네. 네, 해리스 같은 경우는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드리머라고 하죠. 좀 청년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그들을 더 키워서 오히려 뭐 실리콘밸리라던가 이런 쪽 금융이라던가 이런 쪽에 이민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민자들을 키워서 오히려 미국의 노동력을 좀 더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업률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공급량이 늘어나기 네네. 때문에 다만 이제 임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튈 가능성은 적겠죠. 그래서 조금 더 해리스의 고용 정책이 좀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급진적이다, 좀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략으로 한번 가봐야죠. 전략으로 가봐야죠. 네. 예, 지금 뭐 미국 대선 사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시나리오별 투자 전략이라고 좀 차트를 업로드해 놨는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이 당선이 됐을 때 소위 말해서 레드 웨이브라고 하죠. 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조금 불확실성이 높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세금 인하랑 규제 완화가 있지만 부정적인 관세 인상과 이민자 퇴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그리고 정책도 굉장히 레인지를 크게 가져가야 되는 그래서 변동성 시장이 트럼프가 당선 상하원이 레드 웨이브가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트럼프가 되고 상하원이 갈렸을 때를 생각을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은 해리스한테 뺏길 수가 하원은 민주당한테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져왔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월스트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긍정적인 부분은 다 없어지고요. 통과가 안 될 거기 부정적인 때문에 것만 남네요. 네, 관세 인상, 이민자 퇴출은 트럼프 혼자서도 행정명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채권 시장으로 도망가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가요, 빨리. 네,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이 되고 상하원이 갈리는 게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아무래도 상원 공화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블루 웨이브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부정적이라고 봤던 저희가 부자 증세라던가 뭐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뭐 그린 뉴딜 정책들, 뭐 칩스 액트라고 해서 반도체 투자 법안들, 그리고 IIJA라고 해서 인프라 법안들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다시 한번 2024년 쏠림을 받던 그런 지수의 랠리를 다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어서 토론회를 10월 1일에 잘 보시고 뭐 월츠가 잘한다 하면은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니다라고 하면은 한 두 번째나 첫 번째 시나리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시나리오 이렇게 캡처 네. 혹은 사진 이렇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뭘 어떻게 되든 네.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침엔 투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코스닥 1%대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피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도 시장에 대한 고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사연 좀 많이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